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하늘 표정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하늘에 구름 많은 가운데 비 소식 있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이고요. 일부 산지에는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7도로 출발했고요. 한낮에는 21도까지 오르면서 완연한 봄이 찾아온 듯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초미세먼지는 계속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방위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강원도에서도 첨단 방위 산업 육성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월 성년의 날을 앞두고 원주 전통문화교육원이 전통 성년례 참가자를 모집하는데요.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각 지역과 연결해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 오늘은 영월군 소식 나눠보도록 하죠. 3월 30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대표 작목인 옥수수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에 강한 미백 2호와 흑점 3호 등 신품종 개발과 육성을 추진합니다. 또 35억 원을 들여 옥수수 동자 가공 처리 시설을 새로 짓고 색채 선별기 등 최신 장비도 도입합니다. 이와 함께 옥수수를 원료로 한 음료와 수제 맥주 등 가공품 개발과 보급에도 나섭니다. 영월군이 세경대학교 영월군 파크골프협회와 파크골프장 활용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각 기관은 협약에 따라 파크골프장을 활용한 대학생 교육과 주민생활체육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또 지속적으로 파크골프장 활성화를 위해서 협력할 예정입니다. 영월군은 올해 말까지 영월읍과 주천면에 54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신설합니다. 원주시가 정부의 인공지능 융합 에스테틱 의료기기 글로벌 사업화 기반 구축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최첨단 기술을 결합한 피부 미용 관련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주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강원도와 연세대학교,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등과 협력하는데요. 이번 사업에는 2030년까지 국비 등 210여억 원이 투자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글로벌 군사비 증가와 함께 방위산업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K방산이 전략산업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강원도 역시 첨단 방위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는데요. 강원도의 강점과 과제는 무엇일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원연구원 박상용 연구위원과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큰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국내외 방위산업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먼저 방위산업은, 그러니까 첨단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와 지역산업 특성을 결합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제 개념이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드론이나 최근에 AI 등등 이런 이제 기술들이 잘 활용될 수 있어서 국방을 넘어서 이제 민간 산업 혁신으로 연결되는 높은 이제 국방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부 사업과 연계를 해서 이제 산업화 능력이 굉장히 큰 분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방산 시장이 최근에 10년간에 이제 글로벌 군사비가 굉장히 많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전 세계 군사비가 2조 한 7천억 달러에서 최근에 한 1년간에 한 9.4%가 증가했는데 최근 10년간으로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37%가 이제 성장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이 이제 군사비 증가를 바탕으로 해서 고성장, 첨단 기술화가 동시에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국방비 같은 경우도 2026년에 한 66조 원 정도, 그러니까 작년보다 한 7.5% 이제 증액이 됐다고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런 이제 산업 방산의 흐름이 점점 계속 이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강원도의 경우에는 첨단 방위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면이 좀 강점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일단은 그 2024년에 강원 국방벤처센터를 이제 유치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72개 이제 협약 기업이 이제 지원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첨단 방위 산업 육성을 위해서 이제 중심체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을 유치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는 이제 강원특별법이 최근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서 이제 국방특례 발굴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첨단 방위 산업이랑 이제 연계시켜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과학기술 전반에 이제 활용되고 있는 AI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강원대학교가 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밀리터리 학과라는 이제 그런 신설학과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강원대학교 안에 첨단 군사과학기술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 방산 기술과 관련된 그런 연구를 이제 매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력 양성 부분에서 이제 국방사업관리사 교육 과정이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이제 라이즈 사업을 연계해서 국방 인력 양성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군부대가 밀집해 있고, 그리고 DMZ 산악 지역 뭐 잘 아시겠지만. 예. 산이 한 80% 정도가 되는 게 이제 강원도의 이제 현재 모습인데요. 네. 이런 이제 산악 지형이나 그리고 에너지 뭐 이런 등등의 인프라들이 국방 기술의 이제 실증 시험의 이제 최적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증 특화지구나 수에너지 산업, 그리고 이제 춘천 원주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기업 클러스터, 뭐 이런 기술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이제 산업 기반을 활용해서 국방 분야랑 이중 용도, 듀얼 유지 혁신을 촉진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강원도 지역적 특성과 강점을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되어야 또 발휘가 될 수 있겠죠, 강점으로. 예. 그렇다면 첨단 방위 산업 육성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좀 선결해야 될 부분은 일단 규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접경 지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과, 그리고 특히 이제 뭐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된 이런 규제들로 인해서 이제 개발 제약을 많이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뭐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제 강원도는 지역 소멸이나 인구 유출이 굉장히 이제 많은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말씀드렸던 이제 규제나 그리고 지형에 관련된 문제들로 인해서 산업 기반이 굉장히 이제 열악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역발상적으로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도내 여러 이제 국방 기관들이 이제 몇 개가 이제 유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그 방산혁신 클러스터라는 이제 그 방사청의 대형 사업과 연결이 될 수가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 이제 우리가 잘하는 것이나 우리가 좋아하는 거를 계속 제안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부가 왜 방산혁신 클러스터를 추진하려고 하는지 그 분야를 설정할 때 고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강원도가 어떤 분야를 어떤 기술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추진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AI 같은 부분은 이제 전체 분야로 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정부의 이제 국방 정책에 연결을 해서
그 세부 분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혁신 기술도 한 10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AI를 어떻게 융합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뜯어가지고 보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 이제 특례 그러니까 특별법으로 연계를 해서 제도 개선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규제 완화를 해서 또 세부적으로 또 맞게 맞춤형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현재 강원도 차원에서는 첨단 방위 산업 육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도 안내해 주시죠. 예, 그 제도 개선이나 뭐 예산 편성, 조직 강화, 기관 유치 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이런 첨단 방위 산업 육성을 좀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먼저 그 첨단 방위 산업을 도의 6번째 미래 산업으로 이제 개편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5+1이었는데 지금 이제 7+1이 됐는데 6번째 미래 산업이 됐고요. 네. 그리고 조직 같은 경우도 이제 강원도에 이제 그 방위 산업 협의회를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방경제 추진단을 새로 만들어서 현재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 국방 벤처 센터도 이제 유치해서 잘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법규나 이제 예산 편성 같은 경우도 이제 강원도 방위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그리고 25년에 이제 벤처 센터 예산을 약 한 10억 원 정도로 이제 증액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방기관이나 이제 중견기업 이제 유치하는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국방과학연구소, 해양연구소는 동해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00억 원 규모가 되겠고요. 그리고 국방기술 폼질원 국방방호시험장이라고 춘천에 이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500억 규모가 되겠고, 한국정밀소재산업 원주에 유치를 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큰데 한 600억 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말씀드린 것처럼 5년 동안에 한 500억 규모가 되는 방사청의 방사능식 클러스터 유치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법규와 관련 예산 편성 관련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지난 2024년에 개소한 강원 국방벤처센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은 주요 역할이 그 도내에 있는 그 방산 기업들, 벤처들, 스타트업 이런 대상을 이제 국방시장 진입이나 기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국방 분야에 잘 활용될 수 있게 R&D 과제를 발굴하고 군사업이랑 연계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중요한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육성이나 경영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고 민군기술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스핀온이나 스핀오프 이런 부분도 가능한데요. 현재 24년 12월에 유치 이후에 20년 3월 기준으로 72개 협약기업이 이제 그 협약기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런 여러 가지 지원들을 지금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일단은 지금 이제 상위 20개 협약기업 총 매출이 389억 원 정도가 됐는데요. 네. 협약 이후에 522억 정도로 한 34.2% 정도가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협약기업 중에서 파나큐라는 기업이 있는데 한 8,800만 원에서 24억 8천만 원 정도, 한 2,000% 이상이 이제 상승을 한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제 국방벤처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많은 기업들이 더욱더 성장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납과제나 군납하는 부분들, 국방과제나 군납에 이제 하는 이런 성과들도 많이 있는데요. 삼클이나 캐츠, CNG 솔루션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열심히 한 그런 이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미 뭐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국방 분야는 진입 장벽이 높고요. 전문성이 요구되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네, 지역 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이 분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와 함께 첨단 방위 산업이 강원도에서 왜 중요한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그 기조는 도의 이제 미래 산업, 아까 말씀드렸던 7+1과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산업이랑 연결해서 강원형 특화 첨단 방위 산업 세부 분야를 선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도 그냥 AI가 아니고 방산 혁신 기술이 한 10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세부 사업이랑 AI가 연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도의 미래 산업이랑 어떻게 같은 연결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지역 국방 R&D 허브 구축을 이제 운영하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바이오에스,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이런 이제 강원 미래 산업 기반을 해서 국방 분야 연계하는, 실증하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제 콘텐츠나 프로그램 발굴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군사 민간 융복한 R&D 프로그램이나 현장 테스트베드 구축, 운영 지원, 그리고 이제 지역 특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들, 인력 양산하는 부분도 중요한데요. 국방이나 민군이 융합하는 부분들로 이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산 전시 수출 역량 강화 컨소시엄을 맺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방 벤처 센터와 관련해서 좀 역할을 좀 이제 더 강화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업의 성장이나 역량 단계별로 나눠서 맞춤형 육성 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업과 성장, 세대 제도약, 이런 형태로 이제 나눠서 이제 구간별로 나눠서 육성하는 계획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이나 벤처 중소기업들, 그리고 대기업, 이런 이제 기업들 분류로 해서 맞춤의 육성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왜 그 첨단 방위 산업이 강원도에서 중요한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네, 도 정책과 법치의 이제 완성도 제고를 통해서 국가 안보와 산업기술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접경 지역이나 강원도를 기회의 땅으로 만드는 것들, 그리고 지역적 특성과 야전 밀착점 혁신, 지역 소멸 위기 극복, 산업구조 고도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첨단 방위 산업 관련해서 깊이 있게 대화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연구원 박상용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5월은 성년의 달인데요. 원주 전통문화교육원이 전통 성년례 행사를 준비하면서 4월 1일부터 성년례 재현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추인혜 리포터와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어떤 전통이고 왜 중요한 의식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요즘은 성년의 날이면 20살이 된 청년들에게 장미와 향수를 선물하는 기념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네. 우리 전통에서는 이렇게 어른이 되는 순간을 중요한 예식으로 여겼습니다. 성년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한 사람이 어른이 되는 순간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기념했는데요. 고려시대부터 이 기록이 있고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예법이 체계적으로 정리되면서 사회적으로 또 중요한 의식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인생의 시작과 끝을 기념하는 중요한 의례, 관혼상례에서 바로 첫 번째 의식이기도 한데요. 한 사람이 공동체의 보호를 받기만 하던 존재에서 스스로를 책임지는 사회 구성원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형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의식과 함께 이제는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다.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긴 선언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런 전통의 의미를 오늘날에 맞게 되살린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행사의 전통 의미와 올해 행사 주제에 관해서 원주 전통문화교육원 윤주태 교육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성년례는 단순한 기념 행사가 아니라 한 사람을 어른으로 인정하는 전통 의식입니다. 이러한 관례는 고려시대에도 시행된 기록이 전해지며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더욱 중요하게 자리 잡았는데요. 특히 주자가래와 같은 예설을 바탕으로 예법이 정리되면서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남자는 관례, 여자는 계례를 통해 성인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부여받았는데요. 남성은 상투를 틀고 갓을 쓰고 여자는 쪽을 짚고 비녀를 꽂으며 외형의 변화를 통해 성숙을 나타냈습니다.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책임 있는 삶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또한 가족과 지역 어른들이 함께 참여해서 성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성년내 행사는 성인의 날을 맞아 청년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되새길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요. 행사 주제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성인식으로 우리 고유의 관례 문화를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성년예 행사는 어떻게 준비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 재연 행사에 참가할 청년들도 모집한다는 소식까지 안내해 주시죠. 네, 올해 성인이 되는 청년들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동시에 성인으로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깊이 느낄 수 있도록 행사가 알차게 기획이 됐는데요. 먼저 이 성년내 재연 행사에 참여하는 청년들을 내일 모레인 4월 1일부터 모집을 합니다. 올해 20살 성인이 되는 07년생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전통 의상을 입고 전통 예법에 따라서 성인이 되는 과정을 단계별 의식을 통해서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주례를 맡은 어른께 인사를 드리는 상견례를 시작으로 다음은 평상복과 외출복, 관복으로 갈아입고 개인과 가정, 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배웁니다. 여성 참가자는 계례 절차에 따라서 덕과 품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과정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어지는 가관내에서 남자는 관을 쓰고 여자는 비녀를 꽂으면서 성인이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네. 이어지는 초례에서는 술을 올리고 예를 배우고요. 마지막으로는 성년 선언을 통해서 성인이 됨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교훈까지 전달받는데요. 자신이 성인이 되는 순간을 뜻깊게 기념하고 싶은 분들, 또 성인으로서의 새 출발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분들께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에 관해서 윤주태 팀장에게 들어보시죠. 참가자들은 전통 복식을 입고 그리고 의식을 진행하면서 성인이 되는 순간을 상징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성년 선언과 덕담을 통해서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청년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4월 1일부터 성년내 재연에 참여할 청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인이 되는 2007년도생 친구들이 참여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전통문화교육원으로 전화 접수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 대상 체험 프로그램은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접수로 진행되는데요. 접수 신청일은 5월 4일부터입니다. 성년의 재연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는 봉사활동 시간이 인정되고 성인이 됨을 축하하는 향수 선물도 제공될 예정이에요. 네, 청년이 성인이 되는 그 시작을 시민들과 함께 기념하고 축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텐데요. 즐길 거리도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5월 행사 전까지 관심 있는 분들은 사전 접수 잘 챙겨보시면 좋겠네요.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통신원과 함께 영서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영월 소식 만나보죠. 미디어 기자 박물관의 고명진 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 만나보죠. 영월군이 장릉 소나무숲에서 창작 뮤지컬을 선보인다고요? 어떤 공연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영월군이 장릉 소나무숲에서 창작 뮤지컬 1457 잠든 소년 장릉 낮도깨비를 선보입니다. 공연은 어제 첫 공연을 했고요. 가을까지 매주 주말 진행되며 토요일 오후 1시와 3시, 일요일 오전 11시에 약 1시간 동안 펼쳐집니다. 단증 문화재 기간에는 공연 횟수가 확대됩니다. 이번 작품은 조선 6대 왕 단종의 생애와 영월소라 능말 낮도깨비를 결합한 창작 뮤지컬로 단종과 정순왕후, 충신 어몽도 등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장릉 소나무숲을 배경으로 한 실경 공연으로 자연과 역사, 서사가 어우러진 것이 특징입니다. 영월군은 이 공연이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찾아오는 공연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기대되는 공연 소식 만나봤고요. 다음은 농업 분야 소식입니다. 영월군이 여성 농업인의 노동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사업 시연회를 개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월군이 여성 농업인의 노동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사업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5일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광장과 주천강 둔치 일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9개 업체가 참가해 농산물 건조기, 전동 운반차, 다용도 작업대, 이동식 충전 분무기,
편의의자, 관절 보호대 등 6종의 노동 경감 장비를 선보였습니다. 현장에는 200여 명의 여성 농업인이 참석해 장비를 직접 체험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원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여성 농업인의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교육과 체육을 연계한 프로그램 소식인데요. 영월군 스포츠클럽이 마차중학교와 함께 학교 연계 체육교실을 운영한다고요? 네, 사단법인 영월군 스포츠클럽이 마차중학교와 함께 학교 연계 체육교실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며 전교생 22명이 참여합니다. 학생 수요를 반영해 클라이밍, 농구, 보링 등 3개 종목을 선정하고 학생이 원하는 종목을 선택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전문 지도자와 지역 체육시설을 활용해 학교 밖 체육활동을 지원하며 협동심과 스포츠맨십을 기르는 인성교육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영월군 스포츠클럽 관계자는 다양한 체육 경험을 제공해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단종 문화제를 앞두고 마련된 교통대책도 살펴보죠. 최근에 영월을 찾는 방문객이 크게 늘면서 영월군이 임시주차장을 조성한다고요? 네. 영월군이 제59회 단종문화제를 앞두고 방문객 편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네. 군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 흥행으로 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영월읍 덕포리 일원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합니다. 약 4만 9천 제곱미터 규모로 차량 1,000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으며 행사장까지는 셔틀버스가 운영됩니다.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약 5분 내에 이동이 가능해 교통 혼잡 해소가 기대됩니다. 최명석 군수는 방문객이 불편 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영월군이 2026 강원 방문의 해 4월 추천 여행지로 선정됐다는 소식까지 알차게 준비해 주셨네요.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월군 통신원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의 고명진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3월 30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김상열,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